네, 방금 소개받은 김동준입니다. 제가 겨울에 태어나서 여름에도 수영장 가서 추워하는데 정말 추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막 머리가 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추우신가요? 네, 테드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음의 열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테드엑스 연세의 주제가 아이디어스 투워즈 이노베이션이었고, 그 주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치 혁신 쪽으로 리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새해 인사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설이 올 것 같기도 하니까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베토벤 대화곡 5번 운명 중에 2악장 안단테 콘 모토입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뜻 아시겠지만 느리지만 활기차게, 그러니까 안단테란 뜻이 걸음걸이 정도의 속도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는 느리지만 활기찬 프레젠테이션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져 넣어봤습니다. 네. 박수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쳐주세요. 예, 그리고 VIP 센터 그러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very important person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실은 그 뜻이 아니고 Very Innovation Program Center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은 2004년도 뉴스위크에 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특집 기사였는데 그 중에서 몇 줄 안 났습니다, 사실. 메인 배틀필드고 멍청하고 5층짜리 건물,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리노베이션해서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원에 있고, 근데 거기에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가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합니다. 왜? 베스트 가제트를 만들려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은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커스터마이제이션 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코노믹 스케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의 이노베이션 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 2005년도에는 블루오션 스트리트시 좀 더 많은 양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포춘지 75주년 기념판이었는데 아시아판 미주판에 특집으로 10페이지장 소개가 됐었고요. 비즈니스 위계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2007년엔 스웨덴 잡지에도 났었고 2005년도, 2008년도 두 차례 걸쳐서 파이낸셜 타임즈에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또 운도 좋아서 필립 커틀러의 마케팅 책에도 뉴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잘하는 케이스로 났었고, 프린시플스 오브 마케팅에는 인터널 아이디어 소스를 잘하는 케이스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삼성전자 VIP 센터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요약하면 두 번째로 있는 팀 베이스드 이노베이션이 어떤 것인가. 이 방법론은 여러분이 다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코업이 대기업이고 굉장히 삼성화 시켜놓은 접근법입니다. 들어보시고 좋으시면 여러분들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제 말 중에 주제는 팀입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모여있다고 팀은 아니죠. 그리고 집단 행동도 아닙니다. 앞에서 크리에이티비티 많이 얘기했는데 집단 행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뒤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팀이 하는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지 인디비주얼 크리에이티비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팀 베이스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딴 데 가니까 아니던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삼성식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스코프 하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저는 한 9년 동안 지금 이 활동을 했습니다. 앞에 엔지니어 생활 빼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웃라이어에도 있듯이 만 시간을 애써서 노력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10년은 일의 일가를 이룬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직 9년 채밖에 안 돼서 제가 마스터가 아니죠.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 수준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할 수는 없지만 9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경험으로, 지식으로 지금 하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이 유치원 때 다 배운 얘기입니다. 특별한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노베이션 웨이즈라는 게 몰라서 못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외울 얘기 없고 나는 그것을 얼만큼 실행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노베이션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이 동영상이 대답해 줄 것 같습니다. 많이 보셨죠? 네, 몇 년 전에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았던 내용입니다. Papa, can you go outside? No. Why? 이겁니다. 왜? 이노베이션 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why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거 보신 분 아시지만 저 꼬마가 딸이 아빠에게 몇 번이나 why라고 물었습니까? 그걸 세고 보는 사람은 물론 없죠. 무려 14번에서 15번을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why라고 물어본 그것이 아니고 물어보는 딸이 있었고 14번이나 why에 대한 대답을 해준 아빠가 있습니다.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딸이 오케이 할 때까지 아빠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여기 오신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그래 그거야 라고 오케이 할 때까지 생각하시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얻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노베이션 웨이에서 왜 Y라는 질문이 중요한가? 그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노베이션 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것은 Y라고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노베이션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세븐일레븐즈죠. 이게 세븐일레븐즈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어떤 한 초등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얘는 영어도 모르나 봐. 숫자로 7이라고 써놓고 영어로 11이라고 적었어.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시죠? 이 편의점이 7시에 문을 열고 11시에 문을 닫던 회사입니다. 옛날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횡행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편의점이었죠. 근데 지금 이 편의점은 몇 시에 문 닫습니까? 네. 그래서 써붙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한다고. 근데 왜 아직도 세븐일레븐입니까? 제가 이 편의점 굉장히 좋은 편의점입니다. 뭐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마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쟤는 세븐일레븐이야? 아직도 24시간 영업하고 있는데 왜 세븐일레븐이야? 그게 혁신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편의점처럼 너무나 많은 일상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혁신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고 애매모호함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마스 에디슨식으로 얘기하면 혁신은 같은 현실을 관찰하는 다른 방법에 불과합니다. 뭐가 something new한 것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드 터너도 얘기했습니다. 혁신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닐 확률이 높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아이디어라고 일단 생각하실지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드 터너가 CNN을 24시간 뉴스를 하겠다고 할 때 ABC, CBS 모든 큰 회사들이 하려면 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했고 결국 성공했죠. 뉴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24시간 리얼타임으로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게 뉴스입니다. 6시, 9시 하는 게 뉴스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비웃었죠?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동시대를 사는 테드 터너만 한 얘기는 아니고 인류 최초의 책 역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뭔가 그레이트 브릴리언스를 시작할 때는 혼돈이 있게 마련이고 something great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위대한 사람들은 바보라고 비웃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혁신적인 길을,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이 혼돈의 세상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순서가 다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이노베이션 웨이즈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확실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혼돈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이노베이션 웨이즈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길을 내가 모르는
아무도 걷지 않은 그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질문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를 저 스트레치라는 단어를 오브젝티브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여기 오신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잭 웰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없으면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거나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것이나 틀린 것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실 건가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 나도 확실한 이유가 있고 옆에 온 친구도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은가요? 만약 다르다면 그 친구하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혼돈의 세상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동료하고 같이 가는데 나와 동료의 길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이 같은 배에서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팀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만화가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사과라고. 근데 캐피탈 이유, 테크니컬 이유, 리걸적인 거, 매니지먼트적인 거, 디벨롭 하다 보면 애플 소스가 됩니다. 그래 놓고는 사과라고 우겨서 팝니다. 왜 사과를 사과로 팔지 못할까요? 왜 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쉐어드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일만이 중요한 것이죠. 저것을 어떻게 합칠까? 그것이 이노베이션 웨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을 생각하라. 감히 이것을 제가 저희 식으로 바꾸면 맨 먼저, 맨 마지막을 생각하되 당신 동료와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그것을 맞추지 않고 출발한다면 중간에 맞출 기회는 점점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솔루션은 그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갈등 구조를 갖기 위해서 15m 프린시플이라고 15m 공간 안에 원 커피팟, 원 미션을 이 프린시플을 적용합니다. 같이 갈등 공간을 엮는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빈도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다 협업하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내가 엔지니어끼리 모이면 저게 됩니다. 디자이너들끼리 모여도 됩니다. 근데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이렇게 한 공간 안에 빡 모아놓으면 여기에는 갈등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갈등 구조가 있는가 하면 나무분해입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설명하면 프로젝트 리더가 얘기합니다. 이런 거라고요? 원래 커뮤니케이션 로스가 50% 항상 있게 돼 있죠. 그럼 엔지니어가 얘기합니다. 너 바보니? 흔들려요 그네지.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뭔 소리야? 줄 두 개 있고 널빤지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럼 세일즈맨이 얘기합니다. 이쯤 돼야 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답답하다고 얘네들이. 그러면 더큐멘트는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스톨은 공통분모에 줄 하나 걸어 놓습니다. 소비자는 롤러코스터의 비용을 지불했죠. 헬프데스크는 만들었는데 서포트할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맞출 것인가? 하지만 저 갈등이 필요 없는 것이냐? 저 컨플릭트를 이겨냈을 때, 시너지 이펙트가 날 때 보다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팀 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하이테크 기업은 더 문제가 큰 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 아이폰을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언제 LED TV, 3D TV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캐치업해서 여러분한테 물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일관성,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의 팀 내의 많은 사람들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저것이 공통분모를 가질 때 우리가 얘기하는 히트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은 한 명의 천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을 맞추는 굉장히 고된 작업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솔루션을 비즈니스 위기에 실린 거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 믹스터,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와 플래너 등을 한꺼번에 섞어서 15m 공간 안으로 한 곳에 럭댐업 한다. 그들만 있으면 갈등 구조가 컨플릭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 컨플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전문가와 방법론을 쓴다. 하지만 비즈니스인 이상 날짜는 정해놓고 한다. 이게 제가 인터뷰는 했는데 기자가 글빨이 좋아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간단 명료하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를 하는 일이 저희 일이고요.
그거를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부르고 그 액티비티는 모이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이 전진이며 협력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헨리 포드의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크로스 펑셔널 팀 액티비티를 행하고 이것의 목적은 빨리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십시오. 하지만 이노베이션 웨이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려면 여러분 동료와 함께 가야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실 만한 조아리 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4개의 영역이 있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너는 알고 우리 서로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에서 중요한 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오픈 에어리어, 저기는 히든 에어리어, 여기는 블라인드 에어리어, 여기는 언노운 에어리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양쪽 공간을 늘려서 미지 에어리어까지 우리가 공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은 피드백을 주거나 자기 공개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드백을 주거나 자기 공개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관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 내가 아는 걸 모르는 것, 모르는 걸 모르는 것이라고 봤을 때 중요한 영역은 이 2개의 영역입니다. 그 중에 이것, I know what I know가 I only know what I know가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케터라고 하면 마케팅 영역은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영역의 전문가는 디자인 영역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는 거는 마케팅 뿐이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래야 오픈니스가 생기고 그래야 트러스트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자기 공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영역이 확장이 되고 시너지 이펙트가 나고 언노운 에어리를 여는 길입니다. 이것은 thing, 그러니까 인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일,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일,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것, 모르는 걸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노베이션 웨이는 바로 이 아래 영역, 우리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일을 할 때는 혼돈이 있고 애매모호함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일을 시작할 때 최초에 클리어하기를 바라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입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적용될 세상은 미래의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현재의 과거의 지식을 갖고 미래를 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비상식이지만 내일에는 상식인 그것을 찾는 것이 이노베이션 웨이즈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루오션 스트래티지에 나와 있는 4개의 비주얼 웨이를 사용하고 거기에는 팀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의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크리에이티비티 프로블럼 솔빙에서 얘기하는 다이버전트 컨버전트 웨이를 저희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많은 팀들이 어떻게 인터페이싱을 해서 메리츠 이펙트가 날까? 다른 얘기로 하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것은 팀과 애티튜드죠. 그리고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니즈 오브 커스터머로 전달하는 것은 허들 없이 어떻게 잘 제공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역은 이쪽 영역입니다.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프로덕트 앤 서비스로 팀이 잘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모르더 팀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플랫 패널 팀이 넘버원을 이룬 기원이 됐던 최초의 프로젝트 모르더 팀입니다. 2005년 6월 27일 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일 마지막을 생각했고 팀 동료와 함께 꿈꿨습니다. 그것이 징기스칸이 말하는 한 사람의 꿈은 꿈이고 만인의 꿈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현실을 꿈꿨고 그것을 메이드했죠. 그들의 소감은 함께 만든 제품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중심이 됐고 론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왜? 제품이 아닌 제품 컨셉을 마켓에 포지션하는 작업에는 부서 간의 경계를 넘는 전체적인 작업이 접근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고 그것이 전 세계의 시작을 연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팀 컨센셔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베스트 방법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노베이티브하게 쓰느냐는 또 다른 일입니다. 그것을 하는 제일 처음의 일은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것이고 약간 다른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블루오션은 배를 타고 더 대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일을 조금 비껴서 봤을 때 파랑새가 보이는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밸류 이노베이션은 결국 팀이 하는 것이고 팀 간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고 기업과 소비자가 윈닝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옹고 지신입니다.
여러분은 이 뜻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것을 배워서 익히면 새로운 것을, 지식을 얻는다. 이렇게 배우셨죠? 근데 조선시대 정조는 그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옛 것을 배워서 익히면 알던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프루스트식으로 얘기하면 참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있던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노베이션이 열립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일은 가비제식으로 얘기하면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왜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찾은 컨셉이나 오브젝티브는 성공하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실패할 1000가지 이유를 찾지는 않았죠. 그 한 가지를 찾았다면 앞으로 실패할 1000가지 이유를 제거해야 되는 고된 작업이 그 여러분한테 남아있습니다. 저 1000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힘든 여정인 것이죠. 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9년간 걸어왔는데 그 여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느리게 걷는 것, 제 식으로 얘기하면 Y라고 묻는 것, 여러분 동료와 그 Y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여러분의 여정을 활기차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